우리가 얼굴 턱 라인 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 턱 선에서 크게 세 부분이 이 라인의 날씬함을 정하게 되는데, 오늘은 저희 유튜브 PD님이 고민이 있다고 해서 오늘의 시간을 준비를 했는데요. PD님 잠깐 한번 와볼까요? 아유, 반가워요. PD님 얼굴 모자이크 처리해야 되는데 우리 PD님 지금 제일 큰 고민이 뭐예요? 여자친구랑 사진을 찍으면은 살도 찐 것도 있지만 근데 약간 이 뒤쪽이 좀 넙대대 보여서 얼굴이. 일단 살을 빼는 게 일단 1번이긴 한데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자, 보자. 한번 보고 어근형 깎임으로 보고 힘 빼보고 그래요. 오늘 이렇게 PD님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봤는데, PD님의 이제 문제는 복합적으로 조금 있네요. 고민은 이거예요. 얼굴이 사진을 찍었는데 넙대대해 보인다. 넙대대해 보인다는 거는 이제 하관 쪽이 조금 이제 넓적하게 커 보일 수가 있고 중안면부가 커 보일 수가 있는데, 이제 하관 쪽이 조금 이제 커 보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보통 제일 많이 생각하시는 게 이중턱, 살을 좀 빼야 되나? 이런 생각 많이 하시고, 상악턱, 이제 요거 제일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사각턱만 이제 생각을 했을 때 간과할 수 있는 게 이 뒤에 있는 침샘입니다. 우리 PD님 같은 경우는 사각턱 근육도 있고 침샘도 있고 이제 이중턱 살도 있어서 그게 복합적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오늘은 이 얼굴을 넙대대하게 만드는 이 포인트 중에서 간단하게 줄여볼 수 있는 침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침샘은 여러 개가 있어요. 혀 밑에도 있고 여기 부분, 그 다음에 턱 밑에 이중턱 근처에 있는 침샘이 하나 또 있고 뒤 밑에 있는 침샘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 이 세 군데서 우리가 침이 나오면서 여기가 커지게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 침샘 비대증이 그렇게 많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한테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근데 특정 사람들에서 이 침샘이 좀 비대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우리가 얼굴 턱 라인 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 턱 선에서 뼈 부분, 근육 부분,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침샘 부분, 이렇게 크게 세 부분이 이 라인의 날씬함을 정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것도 생각보다 큰 포션을 차지한다는 거죠. 일단은 제일 먼저 궁금해 하실 게, 그러면 침샘이 언제 커지나요? 이게 왜 커지나요?가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일단은 우리 몸의 어떤 부위가 커진다라고 했을 때, 특히 뭐 근육이나 이런 것들 생각해보면은 많이 쓸수록 근육이 커져요. 운동을 열심히 하면은 팔에 이렇게 알통이 생기면서 알통이 커지고, 활동이 많아질수록 그 기관이 조금 커지는 이제 그런 게 있어서 침이 많이 분비될 때 침샘이 커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침샘이 커지냐? 우리 PD님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PD님 혹시 술 좋아해요? 주량이 어떻게 해요? 주량? 한 병 반이요. 한 병 반. 주량이 굉장히 세네. 그러면은 술을 일주일에 몇 번 정도 마셔요? 저는 주 2, 3회 정도. 소주 한 병 마시는 거 말고 맥주 한 캔도 술이라고 생각하면, 집에서 자기 전에 한 캔 먹다. 그러면은 일주일에 몇 번 정도 마셔요? 그러면 꽉 채워서 3일. 그래요. 3일이면 그렇게 많이 마시는 편은 아닌데, 이걸 왜 물어봤냐면은 이제 술을 자주 마시는 분들이 침샘이 커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술이랑 관계가 있냐? 일단은 주량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술을 먹는 빈도수와 관계가 있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 밤에 이제 자기 전에 한 잔 딱 먹고 주무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제 친구들도 밤에 한 잔 위스키 먹고 자는 친구들 굉장히 많고, 저도 맥주 한 캔 밤에 먹고 자는 거를 한 거의 3년 정도 이상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술을 마시고 자면 몸에 탈수 증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입이 말라요. 소변으로 자꾸 모이고 몸은 수분이 없고 입이 마르니까 입을 보호하기 위해서 침이 나오게 됩니다. 밤새도록 침이 나오게 됩니다. 밤새도록 침이 평소보다 더 나와도 입이 계속 말라. 왜냐면 내 몸은 탈수가 됐으니까. 그럼 침샘은 막 쥐어짜서 침을 만들어서 막 침을 뿜어내고 싶은데 침이 덜 나오고 입은 계속 마르고, 밤새도록 딱 끝나고 나오니까 아침에 딱 일어나면 여러분들 목 마르죠. 그럼 물 한 잔 딱 먹고 이제 괜찮네 하고 가게 되죠. 그럼 밤새도록 침샘은 뭐 했어요? 운동을 했죠. 침을 열심히 만드는 운동을 열심히 하게 돼서 침샘이 펌핑이 된 겁니다. 하루 이틀 펌핑된 거는 괜찮아요. 근데 이게 한 번 운동해서 알통 막 생기나요? 근육 막 생겨요? 안 생기죠.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석 달이 되면 이제 근육이 좀 생기기 시작하죠. 음주를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석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하다 보면 침샘이 계속 펌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침샘이 굉장히 비대하게 딱
이렇게 커져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침샘 비대증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술로 인해서 몸이 탈수가 되고 그 탈수된 상태가 밤에 특히 잘 때 이제 자는 동안에는 탈수가 됐어도 그냥 잠들어 있으니까 탈수 상태가 오래 유지가 되고 침이 더 많이 나오게 되고 그럼으로써 그 침샘 비대가 오게 된다.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술을 많이 먹는 거랑 조금 먹는 거랑 침샘 비대증이 오는 확률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자기 전에 소주 2병을 마시고 자는 사람과 자기 전에 맥주 1캔을 마시고 자는 사람과 침샘의 크기를 나중에 비교를 해보면 커진 정도가 비슷하다. 그러니까 술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술의 빈도가 중요하다. 소주 1병씩 일주일에 한 번 먹는 사람하고 맥주 1캔씩 혹은 뭐 반 캔씩 일주일 내내 먹는 사람하고 침샘 크기 보면은 맥주 1캔씩 먹는 사람이 훨씬 커요. 거기서 이제 저의 침샘이 굉장히 커졌던 상황이 발생을 했었고, 그래서 우리 PD님한테도 이제 물어봤던 게 얼마나 자주 먹냐,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뭐 3번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그거보다 더 많은 정도의 그 음주를 했던 것 같고, 그 침샘 크기를 봤을 때는 최근 3-4년 이상 계속 음주를 주 3-4회 이상 하지 않았을 이거는 되게 웃긴 게 연예인들도 은근히 이런 분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술은 남자들이 많이 먹고 자잖아요. 여자분들은 밤에 술 잘 안 먹잖아요. 되게 오히려 좋은 것 같아. 여자들끼리 만나면 커피 마시고 막 케이크 먹고 맛집 가고 막 이러는데, 남자들끼리 만나면 뭐 맨날 무슨 뭐 커피야 술 먹자, 뭐 하면 술 먹자, 이제 맨날 술 먹으니까 술에 더 익숙해져 있기도 해서 남자분들한테 많이 생기는데, 예전에 그 무릎팍도사에 정우성 씨가 나온 적이 있어요. 제가 정말 너무 잘생겼다라고 생각하는 연예인 중에 하나인데, 실제로 저는 정우성 씨를 실물로 본 적도 있어요. 모술집에서. 옛날에 청담동에 있는 모술집에서 한번 본 적도 있는데, 물론 그분은 저를 모르겠지만 무릎팍도사 딱 나왔는데 여기가 너무 두둑한 거야. 몸도 마르고 살도 안 쪘어. 굉장히 날씬하시거든요. 오히려 말랐다라고 느낌이 들 정도로 실제로 보면은 굉장히 날씬하시는데, 여기가 무릎팍도사에 이렇게 두둑하게 얼굴이 넙대대하게 나온 거예요. 왜 저럴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잘 보니까 침샘 근육이 조금 커져 계신 것 같아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제 약주하시는 거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게 아무래도 영향이 좀 있지 않았나. 요새 사진 보면은 이제 여기 조금 가라앉아 있거든요. 관리를 조금 하셨나 보다, 이제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여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다행히 대한민국의 이 의료는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일단 그거를 해결해본다 라는 실험 정신이 투철한 곳이라 다양한 방법으로 제거를 하는 방법들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옛날에는 조선시대만 해도 넙대대한 얼굴이 부의 상징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뭔가 관리 안 된 이미지를 주고 안 좋은 인상을 주고 이제 살쪄 보이고 이제 이런 느낌이 드니까, 이거를 이제 줄이긴 줄여야겠는데 뭘로 줄일 거냐. 이제 원리를 우리가 알았잖아요. 침샘이 커지는 거는 의학적으로 조금 더 깊게 파고 들어가다 보면 신경이 들어가 있어요. 아세틸콜린이라는 이제 신경 자극 전달 물질을 줘서 침샘에 자극을 하면 침샘에서 침이 나오는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일단은 제일 첫 번째 생각한 거, 침샘이 커졌으니까 침샘을 잘라보자. 침샘을 절제하는 수술이 해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침샘 절제 수술. 근데 침샘 절제가 생각보다 되게 큰 수술이고, 여기가 굉장히 크게 째기 때문에 이제 흉터도 심하고, 이 침샘 줄이자고 수술을 하는 사람들이 선택을 많이 안 하니까 이 수술이 이제 인기가 없어서 이제 좀 사그라들었죠. 두 번째가 침샘을 자극하는 신경을 차단해보자. 신경 차단술이 또 유행을 하게 됩니다. 신경 차단술이 자르는 수술과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보톡스 시술이 또 개발이 되면서, 이 보톡스의 원리가 신경 절단 물질인 아세틸콜린을 막음으로써 근육의 움직임을 제한함으로써 얼굴 주름을 핀다, 아니면 사각턱 근육을 줄인다, 이런 역할을 하는데, 똑같은 원리로 보톡스를 맞으면 침샘에 들어가는 신경 차단 물질인 아세틸콜린이 막히면서 침샘이 줄어들 거다, 이런 원리로 보톡스를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신경 차단술도 같이 발전을 하게 됐는데, 보톡스를 맞았을 때 그 효과가 이제 한 3에서 6개월 정도가 지속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하고 이제 오래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시술 받고 한 10년 쓰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수술을 했는데 생각보다 부작용이 조금 있었어요. 그러니까 감각이 이상이 있다든지, 아니면 원하는 만큼 안 준다든지, 아니면 쓸데없는 말도 안 되는 근육이 차단이 된다든지 같이 연결되어 있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어서 신경 차단술이 인기가 점점점 조금 줄어들게 되고, 그냥 차라리 그냥 3에서 6개월 만에 그냥 머리 깎듯이
같이 한 번씩 맞자 이렇게 해서 보톡스 시술이 현재는 침샘을 줄이는데 가장 대중적이고 가장 안전한 시술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둑해진 침샘을 줄이는데 보톡스를 침샘에다가 맞으면 이 침샘이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리면서 조금 줄어들게 되면서 넓적한 부분이 조금 줄어드는 효과를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술을 안 먹어도 침샘이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어떤 경우냐면 당뇨가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어머님이나 뭐 아버님들이 여기가 부족하게 과도하게 발달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제가 꼭 물어보는 게 당뇨가 있으신지 한번 물어봐요. 왜냐면 당뇨의 증상 중에 입이 마르는 그 증상이 당뇨병의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침샘이 조금 커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약간 고민을 조금 해봐야 됩니다. 왜냐면 보톡스를 맞으시면 조금 더 작아지면서 침이 좀 덜 나와요. 그러면은 입이 더 마르거든요. 그러면은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일상생활이 굉장히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침샘 보톡스를 고민할 때는 어떤 걸 제일 고민을 하셔야 되냐면 지금 내가 입 마른 증상 때문에 일상생활이 불편한지 아닌지를 꼭 체크를 하시고, 불편하지 않으면 보톡스를 맞으셔도 되는데 지금도 입이 말라서 불편하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모양이 조금 예쁘지 않더라도 놔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모양보다 이제 건강이 더 중요한 거니까요. 물론 당연히 보톡스는 침샘 말고도 다양한 부위에 할 수가 있어요. 보톡스는 사실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주름을 짓게 하는 근육을 못 움직이게 해서 근육에 주사를 맞는 게 가장 많이 받는 시술이 보톡스고요.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게 피부에 이제 스킨 보톡스라고 해서 피부 쪽에 이제 보톡스를 놓는 시술이 그 다음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고, 세 번째가 이제 침샘 자체를 줄이는 그런 보톡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침샘뿐만 아니라 뭐 근육이나 피부나 이런 데도 다양하게 보톡스가 사용이 되고 있다. 침샘 보톡스는 시술기가 3에서 6개월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든지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음주나 이제 입이 마르는 것 때문에 많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근데 보톡스를 맞고 이제 정신 못 차리고 계속 술을 마셔. 그러면은 금방 좀 돌아오겠죠. 근데 이제 매일 술 먹는 걸 좀 줄였어. 그러면 좀 덜 돌아오겠죠. 그래서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보톡스 내성, 또 내성편 또 보면은 자세하게 또 설명이 되어 있는데, 보톡스 내성,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내성은 뭔가요? 그러니까 보톡스를 맞았는데 효과가 없는 거? 아니면은 보톡스를 맞았는데 막 세균이 생겨서 내 건강이 안 좋아질 것 같고 막 이런 거? 내성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더 이상 그 효과가 없어진다고 해야 되나? 아, 그런 느낌? 내성 하면은 이제 항생제 내성, 무항생제 뭐 돼지고기 막 이런 거 막 되게 많으니까 걱정하시는 게 막 건강이 뭔가 안 좋아질 것 같고 막 이런 걱정하시는데, 내성이라고 하는 거는 보톡스를 맞았는데 보톡스에 효과가 없는 거. 그러니까 내 몸이 보톡스에 면역이 생겨버린 거. 이제 이게 보톡스 내성이에요. 자주 맞으면 내성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코로나 백신을 우리가 맞는데, 백신을 한 번 맞았을 때 코로나에 대한 항체가 많이 안 생기니까 2번, 3번, 뭐 3차 접종, 4차, 5차까지도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접종을 계속 하잖아요. 여러 번 맞아서 항체를 만들어서 내성을 만드는 거예요. 코로나가 왔을 때 이 항체가 딱 잡아먹어서 없애버리는 효과를 만드는 게 이제 내성을 획득한다라는 건데, 보톡스가 들어왔을 때 우리 몸에도 이 보톡스를 이물질로 인식해서 항체가 생길 수가 있어요. 항체가 생겨서 보톡스를 딱 잡아서 먹어버리면 이 보톡스가 효과를 내서 신경을 차단을 하든지 뭐 근육을 안 움직이게 하든지 침샘을 줄여야 되는데 항체가 생겨서 없어져 버린 거야. 그게 이제 보톡스 내성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항체를 안 만들게 해야 되고, 우리 몸이 보톡스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3에서 6개월마다 들어오면 그래도 우리 몸이 얘는 항체를 만들 정도는 아니야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은, 의학적으로 맞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이제 시술 주기를 좀 띄우면 내성을 예방할 수 있다. 그래서 보톡스 맞을 때 3에서 6개월 정도 띄어서 맞아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렇게 얘기하면 가장 많이 헷갈리시는 것들이, 저는 사각턱 보톡스는 한 달 전에 맞았는데 침샘은 6개월 전에 맞았어요. 이러면서 침샘 보톡스는 6개월 만에 맞는 거니까 지금 침샘 보톡스 놔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항체라고 하는 건 우리 몸의 전신 반응이기 때문에 내 몸에 들어온 보톡스가 최종적으로 언제 들어갔냐가 중요한 거예요. 6개월 전에 침샘 보톡스를 맞았다고 하더라도 한 달 전에 맞은 보톡스가 내 몸에 마지막에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 보톡스를 기준으로 최소한 3달 뒤에 맞는 것을 추천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못 맞고 최소한 2달 더 뒤에 맞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사각턱 보톡스로부터 3달 뒤가 되니까. 그러면 침샘은 9개월 뒤에 맞는 꼴이 되잖아요. 그래도 기준은 내 몸에 들어온 마지막에 맞은 보톡스다. 그게 종아리 보톡스건 이마 보톡스건 어디건 내 몸에 들어온 시점으로부터 석 달에서 6개월 뒤에 맞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보톡스를 맞는 시술 전략이 한 번에 맞을 때
내가 맞고 싶은 부위를 최대한 다 맞는 식으로 보톡스를 맞으셔야 한 번 맞을 때마다 그냥 3에서 6개월마다 그냥 그 부위 전체적으로 다 맞아버리는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셔야지 내성이 안 생겨요. 어떤 병원에서는 그런 거 안 물어보고 그냥 오셨어요? 보톡스 얼마 하세요? 이렇게 그냥 진행돼 버리니까 언제 마지막 맞으셨어요? 이 질문 자체를 안 하니까 그런 내성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병원에서 체크를 해주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체크해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체크해주지 않는다.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문닥터스에서는 체크를 해주죠. 살다 보면은 야식도 먹어야 되고 밤에 맥주도 한잔 해야 되고 위스키도 한잔 해야 되고 그런 즐거움이 없는 삶은 저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삶인 것 같아요. 예뻐지려고 내 삶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맥주 한 잔 매일 마시고 자는 게 삶의 낙인데 그런 거를 충분히 즐기시는 과정 중에 그 와중에 어쩔 수 없이 침샘이 좀 커졌다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간단한 방법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셔서 상담 받으셔서 이제 시술 받으시면 다시 또 예쁜 얼굴로 취미생활도 즐기면서 이제 유지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취미생활도 포기하지 말고 이제 예쁜 얼굴도 포기하지 말고 갸름한 얼굴도 포기하지 말고 다 같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시술이 침샘 보톡스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술 끊을 수 없잖아. PD님도 못 끊잖아. 네, 저도 줄였는데 사실 침샘 때문에 줄인 건 아니고 속이 쓰려서 줄였는데 끊지는 않아요. 그냥 마시기 얼마나 좋은데 술 마실 때. 여러분 침샘이 커진 게 아니라 행복이 커진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커진 행복 잠깐 다시 줄이고 다시 행복을 또 채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릴 수 있는 시술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침샘 보톡스 시술 안전하게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문닥터스의 박문수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